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님의 저서 젊음의 탄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뛴다면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나 그 100명의 아이들이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한 가지 능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타고난 능력, 다양한 능력을 기준으로 각자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게 만든다면 그 아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학지도와 진로지도, 진학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진학교육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학교육이 곧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진학교육은 굉장히 명확하게 진로교육과 다르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학교육을, 진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습 능력 중심의 학교 선택지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로지도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이 잘 발휘될 분야가 어디인지, 그 분야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도해 주는 것을 진로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교육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진로교육이고 그중에서 학습 능력이 강한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진학교육과 진로교육이 같다라는 뜻이 되고,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은 진학교육이라는 것은 진로교육 안에 아주 부분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학지도와 진로지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학지도와 진로지도는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학지도라는 것은 학습 능력 중심의 학교 선택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고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이 진학지도입니다. 즉, 능력 구조 중에서 학습 능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로지도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양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의 구조를 보는 구조 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공평해서 100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긴 게 다르듯이 각자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100의 능력 중에 학습 능력만 100으로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90의 학습 능력과 5%의 사회성과 5%의 손재주, 이것들이 합쳐져서 100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30이라서 공부를 못한다는 구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 아이는 학습 능력이 30인 사람이 아니라 학습 능력 30에 사회성이 70인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그런 훌륭한 인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학지도는 오직 학습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진로지도는 다양한 능력 구조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진로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학지도는 현재 지향적입니다. 바로 다음 상급 학교에 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것, 현재 알아주는 것, 이것을 자꾸 권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게 진학지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지도는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당장 지금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 것은 중간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진로지도를 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아이가 사회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진로지도는 미래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은 진학지도는 단편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학교의 진학을 우리가 성공의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합친 모양이 반드시 또 성공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로지도는 개별적인 어떤 성공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합된 모양이 나중에 얼마나 근사하게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이 연속적인 상황을 많이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에 따라서 그냥 성적이 되면 인문계,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성적에 따라 나누는데 당장 진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학적으로는 조금 인문계 갈 성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자기 꿈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거나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나중에 관련된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해서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단편적으로 지금 한순간을 보느냐, 연속된 모양이 어떻게 행복하게 보이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진학과 진로지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진학지도와 진로지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입니다. 진학지도는. 무슨 얘기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을 보면 항상 모의고사에 이 점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 다음 한 칸 더 올라가고 다음 한 칸 올라갈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로지도는 요 한 칸을 올라가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여주는 능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의 기회가 더 있겠는가, 지금 보여주는 성적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좋고 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또 어떤